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린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덕이 30.1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27에서 8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6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해류를 타고 울진까지 북상했습니다. 일선시군은 긴급회의를 갖고 방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조가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호미곶에서 영덕 해안까지 적조주의보를 새로 발령했고 울진 북면까지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예찰 결과 경주 간포와 포항 호미곶, 영덕 강구에서 적조띠가 확인됐고 적조생물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적조가 북상하면서 시군마다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는 긴급회의를 갖고 적조 방제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외해에 아주 광범위한 그 적조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협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끼리 아주 긴밀하게 정보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올 2015년도에는 적조 피해 제로가 되도록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민들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야간 등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적조가 어느 쪽에 얼마나 양이 얼마나 수온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그런 정보가 빨리 서로 전해져서 영덕과 울진군도 해상 예찰을 확대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황토와 액화산소 등 방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어제 항공 예찰에서 적조띠가 확인된 포항 장기면과 간포읍 해안의 경우 적조 밀도가 낮아지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황토 살포는 연기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밀도 적조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포항에서 후포 연안의 육상 양식장에선 해수의 적조 밀도 점검 등 양식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몸속의 삼중수소 검출률과 농도가 다른 지역 주민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월성원전과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삼중수소 영향평가위원회가 원전 인근과 경주 시내 주민 370여 명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원전 인근 간포읍과 양남면, 양북면 주민의 삼중수소 검출률은 89.4%에 달했습니다. 반면 경주 시내 주민은 18.4%로 나와 원전 인근 주민들의 검출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삼중수소 농도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이 평균 6에서 8베크렐인 반면 경주 시내 주민은 평균 3.21베크렐이 검출돼 원전 인근 주민의 몸속에 삼중수소가 많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4호기가 제13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9시 발전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기간에는 발전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이뤄지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조치로 저압 이동형 발전차의 성능 시험 등을 통해 발전소의 건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월성 4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늘 10월 6일쯤 발전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플랜텍이 421억 7천만 원 규모의 대출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9.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워크아웃에 따라 채무 인수 의무가 발생했고 해당 대출금의 미상환에 대해서 주 채권은행 등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해도동 옛 목화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이 추진 중인 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도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고 주민 정서가 불안해진다며 집회를 열고 3,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옛 목화예식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 건축 면적 5,950제곱미터로
지난해 대구의 사업가가 구입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 한 마리가 어제 오전 포항시 송도동 구항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몸집은 길이 1.5m, 폭 0.5m로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바다에서 자연사한 뒤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통장을 제공하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20살 A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60대 여인이 통장에 입금한 270만 원을 사기단이 인출하기 전에 먼저 인출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후배를 협박해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을 여러 대 갖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을지훈련과 연계해 제철소 내 소둔 산세 공장에서 화학 테러에 대비한 민관 합동 실전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탱크로리 차량의 폭파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된 사고를 가정해서 이뤄졌으며 사고 확산 차단과 방제, 유관기관의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경주 신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서정우, 배영준 학생이 자동차 정비와 철골 구조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고 김정수 학생도 자동차 차체 수리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아 우리나라가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201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어제 포항 제철동 초등학교의 우승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